니케도니아에서 어펌이라는 회사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펌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BNPL이라고 하죠. 후불 결제, 일종의 후불 결제인데 요즘에 이런 게 좀 대세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그 후불 결제 회사들 중에 대표적인 어펌이라는 회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어펌 상장할 때 S1을 문서를 다 읽어보고 기사를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어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최근에 어펌 주가가 하루 동안 50%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 화면으로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어펌 스톡 익스플로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베런스 기사였던 것 같고요. 이 기사가 나온 이유가 주가 급등한 이유가 아마존이랑 어펌이 같이 협업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어펌이.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나갔고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0% 넘게 급등하다가 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하루 동안 이제 50% 가까이 주가 급등했거든요. 왜 아마존이 어펌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후불 결제를 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펌 외에도 뭐 클라르나라든지 애프터페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또 후불 결제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이렇게 기존의 유명한 핀테크 업체들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특별히 어펌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은 거는 어펌이 되게 좀 탁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펌의 회사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거 기업 개요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그 S1 문서에 상장할 때 발표했던 S1 문서에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로 물건을 사고 돈은 나중에 내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펌은. 그리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어펌으로 결제하면은 어펌이 판매자한테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 대출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서 POS인데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대출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이폰을 사는데 아이폰을 후불 결제로 산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대출이 되는 거죠. 저는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어펌이 그거를 먼저 아이폰 판매자인 애플한테 돈을 지급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대출 받은 거를 갚는 형식이에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뭐 6주부터 48개월까지 다양한 할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용카드 할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신용카드 사실 할부 뭐 길어도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무이자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많지가 않잖아요. 신용카드로 이제 무이자 할부하는 그 기간이 긴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뭐 48개월까지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운동할 때 많이 쓰는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펠로톤. 여기 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펠로톤이라는 이제 구독형 홈 트레이딩 서비스가 있는데 펠로톤이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 앞에서 이제 자전거 코치들이 어떻게 타는지 알려주면서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그 자전거를 또 판매를 하거든요.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자전거인데 그게 되게 가격이 비싼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어펌으로 결제를 하면은 계속 무이자로 되게 장기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 고객들이 되게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살까 망설이던 분들도 좀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갚아도 되고 이자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환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어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펠로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펠로톤인데 여기 APR이라는 게 이제 그 연 이자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이 자전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전거인데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크 베이직이라고 이게 1,495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 이자율 0%로 39개월까지 이제 상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펌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데, 그 이제 1,495불이 이제 한 달에 하면 39불씩 내면 되는 거죠. 한 달에 39달러씩 내면서 39개월 동안 계속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무이자로 제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이 어펌을 이용하면은 펠로톤은 이렇게 거의 뭐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눠서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젊은 층에서 많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펌의 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어펌에 대한 회사 설명을.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들, 페이팔을 창업하고 아니면 창업 초기 멤버들,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팔 출신들이 되게 끈끈하게 네트워크 인맥으로 연결돼 있어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마피아처럼 다들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되게 화제가 됐던 그 사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지금 11번 보이시죠? 이 사람이 맥스 레브친이라는 사람인데 페이팔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 8번이 피터 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테일이라는 사람인데 뭐 제로투원이라고 혹시 책 들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창업이나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고, 지금 뭐 이제 벤처 투자도 엄청 왕성하게 하고 있고, 팔란티어라고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한 보안 기업, 그것도 창업해서 지금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피터 테일이. 근데 지금 이 두 명이 공동 창업자예요. 8번이랑 11번. 피터 테일. 근데 11번이, 제가 11번을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이 맥스 레브친이 바로 이 어펌 설립자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공동 설립자이고 CTO였어요. CTO였는데 페이팔을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고 매각을 했죠. 처음에 이베이에. 매각을 한 후에 엑싯을 한 거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나중에 어펌을 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다 페이팔 마피아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그리고 이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 세운 회사들이에요. 뭐 옐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피터 티엘 보시면 이제 팔란티 여기 써있죠. 써있고, 파운더스 펀드라고 이제 투자회사, 벤처 투자회사 있고요. 유튜브 설립자들도 다 이제 페이팔 출신이거든요. 이 세 명이 다 유튜브 공동 설립자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 끈끈한 네트워크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맥스 레브친이다. 그 맥스 레브친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어펌이다. 약간 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이 IT 업계에서 유명하던 사람이 세운 후불 결제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펌의 강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을 구매할 때 명시된 금액만 후불로 지급하면 된다. 이거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무이자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어펌이 무조건 무이자는 아닙니다. 이자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쓸 때 저희가 뭐 연회비를 낸다거나, 그리고 연체를 하면 연체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어펌이 연체 비용이 없어요. 레이트 피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더라도 딱 정해진 이자를 내고, 아까 그 펠로톤의 사례처럼 아예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누적 사용자 수 620만 명 돌파했고, 이게 지금 이게 MAU 기준입니다. MAU. 그러니까 활성 사용자, 월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사용자 비율. 그러니까 이 한 번 어펌을 쓴 사람들은 계속 쓴다는 거죠. 그게 64%에 달한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걸, 고객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펌으로 결제한 상품의 총 거래액, 이제 GMV라고 하는데,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46억 달러, 한 5조 7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전년보다 77%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펌으로 결제한 구매액이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펌 홈페이지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하고 우리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되게 절차가 미국은 특히 더 복잡하거든요. 뭐 신용 크레딧 점수가 있어야 되고 뭐 잔고 증명을 해야 되거나 은행에 내가 계좌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뭐 증명을 해야 되거나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펌은 앱을 깔고 몇 가지 자기 이제 정보를 입력하면은 되게 쉽게 가입비를 할 수 있고 바로 이 페로톤 같은 걸 바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아무나 대출을 해줘가지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신용 점수가 없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럼 대학생들이 사는데 페로톤을 샀어.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 불이행을 어떻게 막는지 되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보면은 이게 어펌이 그 아예 신용 평가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자동화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기본 정보를 넣으면은 그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 있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카드는 그걸 복잡하게 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되게 빠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5개 이상의 개별 데이터 포인트에서 보정 및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 신용평가 점수를 넘어서는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사기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펌도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고 대신에 그 판매자들한테 돈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한 다음에 상환이 안 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미국 최대 신용평가사 피코라고 있는데 FICO, Fair Isaac Corporation. 네, 여기보다 20% 많은 고객 결제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해요. 어펌을 사용하면은.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펌에 대해서 Buy Now Pay Later 얘기하면서 아, Buy Now Pay Later는 되게 쉽게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래서 뭐 젊은 세대, MZ세대들이 열광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MZ세대들한테 돈을 막 빌려주고 도대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회사는 지속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코 이 컨슈머에서 랭킹한 매긴 것보다 더 낮아요. 지금 어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환을 더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첫 번째 달 기준으로 이게 물론 한 건데. 그래서 이 고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더 사용자에게 빠르고 간편한 후불 결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펌이 미국의 대표 핀테크 업체,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죠. 핀테크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펌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단순히 트렌드만 가지고 장사하는 곳은 아니다. 기술을 가지고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부도율, 그 채무 불이행률도 더 낮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쉬운데 정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내부적으로는 되게 빠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여기 아까 이 차트가 더 이제 잠시만요. 더 채무 불이행률이 낮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분기 채무 불이행 비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뭐 기존 금융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뭐 특히 뭐 카드 회사라든지 기존 금융권들이 그렇게 뭐 쉽게 대출해버리고 해줘버리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20대 Z세대한테 그렇게 돈을 막 빌려주고 하면은 그 채무 불이행을 양산하고 그리고 이제 돈 못 갚는 이런 젊은이들이 돈 못 갚게 만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비율이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 36개월의 가중 평균 기준인데 매우 낮고요. 그리고 직원의 47%가 엔지니어링 인력입니다. 코딩 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개발자들이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제 47%가 되기 때문에 기술에 계속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맥스 레브친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원래 개발자 출신이고 CTO 출신이었거든요. 페이팔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거죠. CEO가. 네. 그래서 아까 뭐 이게 어펌의 결제 화면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또 한 가지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되게 편하다는 건데 어떻게 편하냐면은 내가 어펌을 가지고 뭐 펠로톤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아디다스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나이키에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을 막 따로따로 예를 들면 카드로 만약에 카드를 썼다. 카드로 무이자로 뭐 몇 개월을 결제를 했다. 그랬을 때 내가 뭐 삼성카드를 쓰고 현대카드를 쓰고 막 되게 분산돼 있으면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될지 막 모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드 뭐 갚지 못하고 카드 결제 못해서 막 빵꾸 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어펌을 보면은 그 자기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펠로톤에 얼마를 내고 너 타겟에서 샀지. 타겟에서 이만큼 내야 되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due in June 6월에 너가 내야 될 돈은 308불이다. 이렇게 다 보여줘. 한눈에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이런 것들이 되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써보신 분들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어펌도 뭐 무조건 좋게만 한 건 아니겠죠. 어펌에도 위험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매출을 일단은 뭐 재무적인 좀 위험 요인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기도 하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다 적자인 거죠. 그래서 2020년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79만 달러, 약 11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1억 1259만 달러, 약 124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또 3분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다 S1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3분기의 영업 손실이 작년 같은 경우보다 더 늘었어요. 뭔가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서비스를 더 많이 할수록 사실 손실이 줄어들면서 그게 되게 좋은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좀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 많은 그 유저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장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좀 적자를 내면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르려면은 이게 또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걸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펠로톤 얘기를 드렸는데 펠로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어펌이. 이게 되게 저는 좀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 뭐 펠로톤은 아니고 뭐 월마트 이런 데서도 다 구매를 할 때 어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판매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펌의 후불 결제를 자기네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상위 10개 업체가 상위 10개 업체가 2020년 회계연도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펠로톤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매출의 28%, 그러니까 최근 매출의 30%가 펠로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펠로톤을 사지 않기 시작하면은 어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펠로톤의 비중이 30%나 되니까 전체 매출에서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 뭐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데 잘 못 가니까 집에서 펠로톤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느 순간은 이게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펠로톤 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랬을 때 조금 충격이 올 수 있다. 어펌은. 그래서 계속 더 많은 판매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좀 비중이 높다. 이거는 확실한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펌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아요. 이 기존 카드 업체랑 예를 들면은 카드 업체들도 카드 가맹 업주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잖아요. 신용카드 수수료 받아서 그걸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어펌도 똑같이 펠로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 뭐 아디다스 이런 그 기존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수수료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톤의 이용자가 줄면은 수수료가 줄겠죠. 그래서 타격이 입는다. S1 문서에서도 어펌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펠로톤의 피트니스 장비 매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정 판매자 집중은 위험 요인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노란색이 어펌의 그 판매자 네트워크 그 매출 그 성장률이거든요. YOY 성장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파란색은 펠로톤의 어떤 그 매출 프로덕트 성장률이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죠. 흐름이. 펠로톤이 매출이 갈수록 어펌도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경쟁자들이 많다는 게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뭐 3대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펌 외에도 클라르나라고 이제 스웨덴에 설립된 유럽에서 되게 강점을 가진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도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페이라고 호주 기반 또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미국에 다 진출이 되어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르나라든지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에는 4번 무료 무이자로 4회 상환 지금 사고 나중에 4번에 나누어서 갚아라. 이런 걸 되게 이제 많이 이제 앞세워서 빠르게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 같은 카드 회사들도 사실은 여기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퀘어가 이제 사실은 애프터페이를 인수를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스퀘어는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의 되게 유명한 핀테크 회사고 그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스퀘어도 되게 빠르게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쪽에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경쟁을 할 수 있다. 애프터페이 인수해서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조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제 생각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 저의 니케도니아 이 내용은 제가 이제 S1을 다 읽어보고 저희 그 더밀크닷컴에 기사로 제공했던 거를 쉽게 풀어드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권유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이제 정보로서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당신의 삶을 개선할 정직한 금융 제품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어펌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펌의 슬로건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좀 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맥스 레브친이 계속 강조하는 게 어펌은 고객을 가장 우선시한다. 결코 고객의 실수나 불운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로 카드 결제를 놓쳤거나 뭐 잘못 납입했다고 뭐 돈을 청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아까 저기 어펌이 그 연체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체료가 없다는 거는 연체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뭐 다시 한번 그 알려주고 갚게 해준다거나 갚을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갚는 거를 목적을 그 더 집중을 하고 바로 거기에 막 수수료를 떼면서 소비자의 실수까지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펌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2012년 설립된 이래로 결제 누락 연체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기술로서 우리는 요건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죠?
pre-qualify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펌으로 살 수는 있는데 너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펌이라고 무조건 막 방만하게 대출을 해줘서 손실을 막 기록하고 사용자만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로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See if you qualify 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자기의 정보를 뭐 몇 가지 넣어요. 몇 가지 넣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대출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연체율이 1.1%밖에 안 됐잖아요. 채무 불이행률이 1.1%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다 이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제 누락 연체료, 그러니까 연체료, 내가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다. 그 늦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거, 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지 않아도 연체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객이 잘 알 수 없도록 작게 써놓은 카드 뭐 명세서 보면 되게 잘 안 보이는 글씨 많고,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별도의 벌금이라든지 복리이자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금융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다. 소비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 그러니까 어펌은 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펌의 세대별 사용자 비중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밀레니얼이 47.8%고요. 그 젠지가 6.8%, 그러니까 Z세대가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젊은 층이 대다수예요. 젊은 층이 대다수. 근데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구매력이 증가할 거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앞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나중에 더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어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펌의 미래가 밝다.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펌의 계속 앞으로 미래에 계속 쓰게 만들어 준다면은 밝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치열한데 시장은 한정된 상황에서 경쟁만 치열하면 그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인데,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 먹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조금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은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이 2019년 3조 4천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8천억 달러. 그리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결제 기준으로는 2025년경에 1000조,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로 그 결제 거래액이 커질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좀 미래가 밝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어펌의 기업 가치가 적정한가, 현재의 가치가 적정한가,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면 사실은 지금 사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수 있으니 뭐 지금이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하여간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금융투자업체 메리테크 캐피탈은 애프터페이의 주식은 예상 매출의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애프터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동종업계입니다.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동종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으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펌이 애프터페이가 예상 매출이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어펌은 뭐
2020년 9월 투자 유치 때 작성된, 이거는 이제 옛날 거 상장하기 전이어가지고 요거는 좀 그냥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애프터페이가 예상 매출이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준으로 제가 메리테크 캐피탈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놓은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비교를 해 놓은 게, 아까 애프터페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 정도면은 보통 이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기업들이 그 정도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어펌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볼게요. 어펌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마존이랑 협력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지금 마켓캡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0억 정도 되거든요. 23.21 빌리언이니까 230억 달러. 여기 요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0억 달러면 요 정도, 여기 거의 끝에 지금 이걸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20배 정도 내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펌도. 그러니까 뭐 사실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여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미래 가치 반영해서 밸류에이션도 평가되는 건데, 어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라면은, 제가 니케도니아를 하는 것도 정말 계속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해온 회사들을, 막 상장한 회사들이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을 주로 다룰 건데, 이 회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도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조금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매출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분기 매출 추이거든요. 분기 매출 추이. 지금 이제 뭐 2018년 9월 그러니까 이제 3분기죠. 그 다음에 4분기 12월. 어쨌든 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매출이. 분기 매출이.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진 못했으나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가 그 중에서 어펌이 좀 선두주자 중에 하나고, MZ 세대가 앞으로 더 구매력이 커져서 더 어펌을 많이 이용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증가해 왔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미래 성장성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니케도니아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업을 또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